자, 74쪽 우주관의 비교. 요번에 중간고사 때요. 중간고사 때 범위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74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하이사이언스로. 근데 중간에 78쪽에서 83쪽은 빠지고요. 됐습니까? 아이사이언스로 74쪽에서 93쪽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그런데 78쪽에서 83쪽까지는 제외. 됐나요? 또 하나. 지금 오늘 하는 내용 있죠? 지금 오늘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저 뒤에 가면 지구 공전의 현상과 증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달과 행성에 대한 내용은 목록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동설 말고 다른 이론들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뭐냐면 별의 연주시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별의 연주시차라는 현상이 있는데 연주시차는 그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또 연주시차란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이나 혹은 이제 우주관 비교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성의 시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행성의 시운동 또는 역행 이런 게 있어요. 됐니? 요거는 목록만, 그러니까 이 명칭만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성의 역행, 순행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이야, 자전에 의한 현상이야. 방금 내가 얘기하기를 공전에 의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구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행성의 역행이나 순행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는 언제 하느냐? 기말고사 때 합니다. 됐어요? 그거도 제가 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보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몰라? 못 알아들었어? 알겠죠? 네. 자, 우주관의 비교. 우주관은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천동설이냐, 그 다음에 지동설이냐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동설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누가 중심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지동설은 누가? 태양 중심설입니다.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태양계의 중심인 거는 맞죠? 우주의 중심이다? 아니죠. 그래서 지동설도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도 있다. 태양이 뭐의 중심은 아니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이 우주관의 비교 요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방식은 결국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 천동설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수정되어 왔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를 이론의 어떤 순서, 나오게 된 순서, 그 순서대로 좀 익혀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누가 얘기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됐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이론인데도 왜 다시 나오게 됐느냐? 첫 번째,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게 뭐냐? 한계점.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결국, 발생 배경이라든가 어떤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지구에서 전체의 운동을 관측한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측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이러한 어떤 목록별로 정리를 하시면 74조에서 77조까지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를 다루는데 천동설 하나, 지동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실제로는 거기 숨어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적어 놓은 거는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건데 크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기 천동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책에 없는 겁니다. 초기 천동설이 있고, 뭐 그렇게까지 자세한 부분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왜 필요한가 하면 얘가 처음에 제시됐는 게 뭔가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드럼 세게 치네.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얘도 천동설이야. 천동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있었던 거를 일종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됐습니까? 뭔가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죠. 처음에 개발됐다가 그 다음 버전이 1.2, 1.02, 1.03 하다가 1.7 이런 식으로 버전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뭐 때문에 버전업해요? 게임 같으면 오류, 버그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었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없었다. 당장의 어떤 현상을 굵직굵직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꼭 그런 놈들 있죠. 자세히 쳐다보는 오타쿠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지? 그런 놈들이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 모형으로는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오류를 수정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책에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케플러 스승입니다. 뭐를 내놓느냐 하면 절충설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중요한 거. 절충설은 얘를 또 업그레이드는 했으나 좀 이따가 살짝 얘기하겠지만 티코 브라헤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냥 이게 앞만 봐도 뭐인 것 같아. 천동설이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이 지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다. 완벽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티코 브라헤가 약간 또라이 같은 면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주장할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뭐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한데 티코 브라헤가 살던 그 시절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과학기술적 배경 이런 걸로는 도저히 그 증거를 대기에는 어땠다. 한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그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낸 게 바로 절충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절충설의 모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게 되면 대부분 모의고사 나옵니다. 보면은 결국 중심은 누가 있다?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동설에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구 중심설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구도 약간 움직이고 누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다른 놈들도 거의 현대의 지동설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로 좀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게 많아요. 뭐가 많다고? 전체적인 운동의 패턴은 어떤데? 비슷한데 정밀하게 관측해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게 좀 나타나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히 좀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오리지널 천동설은 원래 최초에 제시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최초의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우주 중심에 누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지구는 운동 안 하고, 그죠? 그 주변에 행성의 궤도가 있고, 세 번째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태양의 궤도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이 바깥쪽엔 또 여러 행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됐나요? 요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자면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일주운동이죠.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쟤네들이 움직이는 거다. 맞아요?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엔간한 기본적인 운동은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가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천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 방향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는 달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물론 동에서 떠서 서러지는 건 맞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게 공전하는 흐름은 어떻다? 일반적인 한번 가지고 있는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됐니?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행성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뭐? 갑자기 턴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움직인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증명한 건 아니지만 원운동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 이때는 원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운동은 대부분 관성이에요. 뭐라고? 유지되는 거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돌다 갑자기 팍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진짜 어마어마한 크게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돌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돌던 거를 반대로 돌리려고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다가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뺑 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런 거예요. 됐어? 이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순행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한다고? 갑자기 한 번씩 거꾸로 간다? 뭐라고 한다? 역행. 이거는 누구한테서만 나타나느냐 하면 행성 관측에서만 나타납니다. 어디서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초기 천동설에서 설명이 안 됐던 게 바로 뭐냐면 행성의 역행 현상이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역행 순행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말이다? 달, 태양, 별, 행성 중에 행성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국 현상 중에 행성의 시운동이 있는데 행성의 시운동은 다른 놈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한 번씩 방향을 어떻게 한다?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행성의 역행이 초기 천동설에서 설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탄생했다? 주전원설이라는 게 생겨났다. 됐습니까? 그럼 주전원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하고 태양을 연결해 놔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놈들은 전부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됐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만드는 이론이니까. 됐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에서 이까지 가는 동안 나머지 요 궤도를 돌고 있는 어떤 행성들도 얘가 이까지 오면 같이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됐나요? 근데 도는 동안 잘 들으세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각자 그 공전 궤도에서 또 공전을 합니다. 회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실제로는. 됐습니까? 이 작은 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주전원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체 천체가 전부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죠. 도는 동안 잘 봐. 간혹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반대로 돌 때도 있죠. 주전원을 따라서 돌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주전원설에서 뭐가 설명이 가능했다? 무슨 현상이? 행성의 역행이 설명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나온 놈들은 자동적으로 최소한 뭐는 설명을 했을까? 행성의 역행 현상은 설명을 했겠죠. 즉 주전원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띄어서 지동설로 가서 지동설에서도 그러면 역행을 설명할 수 있나? 있죠? 이거는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공전 속도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행성들마다 공전하는 속도가 어때? 다르죠? 예.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어떻습니까? 느려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마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던 게 아니라 갑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관측자가 속도가 훨씬 빠르면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관측자가 볼 때는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떻게 돼 보인다? 뒤처지게 보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뺑 돌아서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쪽으로 이제 180도 넘어서 가는 동안 얘는 아직 여기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땐 얘가 또 어떻게 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또 따라잡는 요 같은 시선 방향에 오면 어떻게 돼? 또 따라잡히니까 얘가 어디로 오는 것처럼 보여? 가까워지면 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됐어요? 오케이? 이걸로 역행을 설명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현재 역행은 그걸로 설명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됐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현상이 한 5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로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측을 해보니까 금성이 관측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간혹 한 번씩 금성의 모양이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이 나타납니다. 뭐에 가까운 모양? 그래서 금성 위상이 보름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따, 이거, 짜증나네. 보름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됐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주전원설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주전원설로는. 그런데 누구는 또 해낸다. 티코 브라이언은 이걸 해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지동설에서는 당연히 될까 안 될까요? 지동설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조건이 다 되겠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 중에 별의 연주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별의 연주시차 현상은 다 안 되는데 얘도 안 돼요. 누구는 된다. 지동설은 가능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태양계 모형에 관해서는 무슨 모형에 관해서는 태양계 모형에 관해서 지동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꿔 얘기하면 수많은 천동설들이 결국 극복하지 못한 최후의 한계가 누구였다? 별의 연주시차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역사의 뒷얘기인데 역사의 뒷얘기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됐어요? 책의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약간 오해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먼저 74쪽 보세요. 74쪽에 제일 먼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최소한 주전원설이다 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하였다. 그는 행성의 무슨 현상? 역행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뭐를 도입했다? 주전원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행성들은 태양 둘레를 공전한다고 하였다. 행성의 역행 현상은 행성들의 무슨 차이로? 공전 속도 차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상대적 운동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릴레이가 나오는데요. 갈릴레이는 정확하게 지구에 대한 현상도 아니고 갈릴레이는 자기가 관측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서 교황청이 좀 대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회부되가 죽을 뻔하죠.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지구 돌아 안 돌아? 할까 뭐라 해줍니까? 대답할 때는 안 돌아요 이래가지고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뒷얘기 있죠. 안 돌아요 켜놓고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혼자 졸라 찌질하게 얘기했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죠. 그 명언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갈릴레이가 했던 말 중에. 실제로 서구의 과학자들 중에 성격 좋다고 하는 새끼 내가 한 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관련 책을, 문헌을 읽어보면. 갈릴레이도 성격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막 종교재판 회부됐을 때도, 씨발, 내가 맞는데 개사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 재판청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앵간하면 그냥 좀 봐줄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카톨릭 쪽에서도요, 더 이상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을 가지고 버티기가 어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어떻게 됐다,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갈릴레이가 그때 천동설을 깠던 그 근거가 뭐냐면, 갈릴레이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망원경을 만들었죠, 처음으로. 천체 망원경.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뭘 보느냐 하면 주변에 달, 목성 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목성을 딱 봤더니 목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크다 보니까 거느리고 있는 뭐도 커요. 위성도 졸라 큰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지구 거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만들어낸 망원경일 거 아니야. 지금 현대 기술로 보자면. 그걸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갈릴레이가 딱 봤지만 위성 커다란 놈 네 놈이 목성 주위를 뭐하고 있더라?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걸 본 거야. 그걸 가지고 천동설을 깠어요. 어떻게? 야, 천동설 주장하는 새끼들, 너가 태양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가 누구 중심으로 돈다고? 지구 중심으로 돈다며. 아닌 놈도 있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제 도리어 이제 없는 증거를 가지고 깐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성을 또 자세히 봤더니 위상이 어떻게 되더라? 보름달 모양,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 막 변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름달 모양의 위상을 본 거는 누가 봤냐면 갈릴레이가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주전원설의 모델로 보자면은 저게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이론에 대한 거는 우리 기말 때 가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볼 수 없네. 그러면 잘못된 거 아이가? 폐명해바락하고 도리어 자기 이론을 주장했다기보다는 뭐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주전원설이 가지고 있는 천동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파면서 결국 이러이러한 거 설명 뭐 하니까 너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 이딴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근데 깔 때 너무 심하게 까다 보니까 누가 투입된 거야? 공권력이 투입된 거지. 아, 정말 좀 대드는 게 좀 또라이 같은 저 기술로 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지배계층에 대한 반항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구 유럽은 모두 카톨릭의 어떤 지배를 받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교에 대한, 심지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뭐죠? 프러시아? 아니다. 프랑크 제국? 먼 제국의 황제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교황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3일 동안. 하만 봐주세요. 하면서. 황제인데도. 그 정도로 카톨릭의 힘이 셌던 시절입니다. 그럼 카톨릭이 맞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다 맞다고 하던 시절에 갈릴레이가 대드니까 자꾸 그런 거 봐주면 어떻게 돼? 대든 새끼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갈릴레이를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깐 거죠. 사실은 서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금성의 위상하고요. 그 다음에 목성주위에 위성이 돌고 있다라는 거는 천동설 측에서도 설명을 못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갈릴레이한테 그러면 대놓고 니 그럼 지동설이 지구가 움직인다 증거 대봐 해봤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둘 다 무승부가 되면 결국 누가 이기노? 공권력이 이기는 거죠. 힘센 놈이. 그래서 니 새끼 사형 했는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 줄게. 지구가 돌아 안 돌아? 졸라 유치하죠. 할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구가 돌아 안 돌아? 네 생각을 묻고 싶다. 뻔히 알죠. 갈릴레이가. 아,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구 안 돌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나 봐요.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드디어 하느님의 품에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뭐 이래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재판정을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다. 혼자 졸라 찌질하게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시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갈릴레이에 대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읽혀지는 위인전집 같은 거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장면을, 그 상황을 티코 브라이도 본 겁니다. 누구? 근데 티코 브라이는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때 케플러 법칙 할 때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케플러의 스승이죠. 화성을 관측을 했던 거는 실제로 티코 브라이가 한 25년 동안 밤새도록 관측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릴레이보다도 좀 더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의 관측 자료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알겠습니까? 그 한참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지구야, 태양이야. 지구가 움직이는 게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걸로 표현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설명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 뭐를 봤어? 아,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뒤지겠구나. 그러면 티코 브라이가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확실하게 누구나 공감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괜히 내놔봐야 내가 죽기만 더 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였고요. 두 번째 또 이것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있었겠죠. 또 하나, 지동설이 맞다라는 거를 학자가 된 그 양심상 어떻게 하든 뭔가 좀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절충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충설은 대략적인 그림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구가 전체에 뭐긴 하다. 중심이긴 해요. 됐어요? 지구가 중심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누가 돈다? 태양이 돌아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머지 있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라고 하고 행성이나 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충설은 이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중심으로 돈다?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전부 뱅글뱅글뱅글 도는데 전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됐어? 오케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럴싸하죠? 지동설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다. 예, 보는 경향에 따라서는 좀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뭐까지? 금성의 위상 요 모델로 하면은 보름달 나오는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됐나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관측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오류 값은 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티코 브라이도 뭐는 설명 못했다? 별의 연주시차는 설명을 못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75쪽 보기 바랍니다. 천동설 140년경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행성들을 비롯한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 갈로 3번에 보시면 천동설은 별의 연주 시차와 금성의 위상이 보름달과 같이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한계죠. 됐죠? 그 다음 지동설. 지동설에서 잘 들으세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갈로 3번 봐봐. 행성의 역행과 금성의 위상 변화는 설명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는데 별의 연주 시차를 관측하지 못해 수용되지 않았다 돼 있죠.
있어요? 뭐 안 이상하나? 안 이상하나? 뭐가 이상하지? 지동설로 별의 연주시차가 설명이 돼? 안 돼? 거기 3번 읽어봐. 그 지동설에 대한 태양 중심설 해가지고 갈로 3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행성의 역행과 금성의 위상 변화는 설명이 가능했으나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별의 연주 시차를 관측하지 못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별의 연주 시차가 설명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건 그거야. 내가 지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지동설도 이게 유일하게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앞만 봐도 지금 되는 것처럼 보여?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잘 들어 이거야.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뭐를 주장했다? 지동설을 제안한 거예요. 됐니? 그랬더니 잘 들어. 야 서로가 이런 거예요. 이거 설명돼? 돼. 이거 설명돼? 너가 안 되잖아. 나는 돼. 그런데 보니까 티코 브라이도 되긴 됐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따졌는데 천동설에 주장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지동설 쪽에다가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 뭐가 돌면? 지구가 돌면 상식적으로 별들이 모두 뭐가 생겨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연주시차가 다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연주시차가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지동설로 얘기를 하자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별의 연주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별의 연주시차 현상은 도리어 관측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하나 물어볼게. 연주시차가 없어서 관측이 안 됐나? 그게 아니고요. 너무 멀리 있으면 각도가 연주시차 각도잖아요. 각도 값이 연주시차 값 중에 제일 큰 놈이 1초 정도 됩니다. 얼마? 1초면은 3600분의 1도예요. 됐니? 우리 1도 각도 있죠? 이거를 몇 등분? 3600등분 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그러면 각도가 어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같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보통 연주시차는 어떤 성질이냐면 연주시차 값이 각도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주시차 값이 그거보다도 또 더 작게 나오면 어디에 있다는 뜻이다? 멀리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놈조차도 그 시절에는 잘 측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이제 드디어 연주시차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별까지 거리는 어떻다고 생각했다?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주시차가 어때? 전부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연주시차가 누구한테도 괴로웠지만 천동설 입장에서도 연주시차가 절대로 생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시차가 드디어 뭐 되기 시작해? 측정되기 시작하니까 조짐네 하는데 지동설 측에서는 또 어때요? 자기들도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다고 생각했어? 그게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거야. 모두가. 그러다가 포거슨이라는 사람하고 또 예전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 문헌이 발견되면서 전부 다 그러면 거리가 다르겠네 이래 되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누구냐면 바로 뉴턴입니다. 성질이 제일 더러운 새끼죠. 졸라 독하게 이제 자료를 모으고 근거를 대가지고 지동설이 인정받도록 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요. 그 문장으로 보자면 별의 연주시차는 지동설을 최초로 제안했을 당시에는 연주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됐다. 정밀한 관측 기술이 안 되니까 인지를 못한 거였고 이해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뭐가 자꾸 관측이 되기 시작했다. 연주시차 값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고 그럼 연주시차는 바로 누구에 의한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지동설이라는 얘기는 지구가 뭘 하고 있다. 그렇죠. 공전하지 않고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천동설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뭐였다? 연주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잘 들으세요.
그 이후에도 18세기, 19세기 오면서요. 웃기지 마. 제 지동설 하는 새끼들 다 구라할 거야. 이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뭐가 지동설이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것도 있죠. 뭐 로켓사가 위성으로 보니까 뭐하더라.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돌고 있는 거를 찍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76쪽에서 77쪽까지는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고 77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에 천동설과 지동설의 한계 중요한 거니까 좀 익혀 놓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해서 순행, 역행, 이심원, 주전원 돼 있는데 목록만 알면 된다 그랬죠. 역행이 정확하게 뭐냐, 순행이 뭐냐 여기까지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원하고 이심원은 좀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질문. 주의할 점. 지동설도 한계가 있나 없나? 뉴턴에 의해서 방점은 찍었지만 뉴턴도 뭐라고 했냐면 별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뭐? 모든 별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잘못됐죠. 두 번째는 누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뭐고? 없죠. 없는 거야. 중심이 없는 상태의 공간이 팽창 중.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1950년대에 들어가 허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망원경으로 군데군데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셰플리라는 사람이 쭉 보니까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관측되는 걸로 뭔가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원반 모양을 그린 거야. 됐어. 우주는 이래 생겼어 했는데 그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왜요? 셰플리가 본 거는 우리 은하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허블이 뭐를 발견해? 우와, 수많은 별들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그 새끼들이 뭐더라? 은하가 졸라 많더라는 거죠. 즉,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억수로 크다고 생각하고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던 은하와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 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게 1학기 동안 우리가 사실 했는 거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